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요. 첫 번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10페이지 피시면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화학은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은요. 사실은 예비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여기에 있는 물화생지 어떤 내용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꼼꼼하게 다 짚어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알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모르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자,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 1단원 화학이에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화학, 중학교 3학년 때는 화학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학기 때는 화학이 없습니다. 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라서 오늘 배워야 되는 테마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 됐어? 라고 하는 물질 변화와 이 변하는 과정을 화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이거 두 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익숙할 정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빠르던 느리던 무조건 변해. 무조건. 예외가 없어. 무조건 변합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변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변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해보셔야 되는 게 물질의 변화인데 이 물질이 변할 때요. 사실은 이 변화에도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를 나눠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물질은 변하는데 그 물질의 변화에도 두 종류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요. 종류를 나누는데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나눌 거잖아요. 자, 기준이 뭐냐면 물질이 변할 때 그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떻게 돼? 이게 관점이야. 성질. 그래서 자, 우리 얼음이 녹아서 물 됐어. 성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해.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 만들어.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을 만들어. 소금의 성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해. 됐니?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내 배우는 건 아무리 변해도 물질의 성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소금은 원래 짰는데 물에 녹여도 소금물도 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성질은 안 변한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질의 변화 유무를 가지고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성질은 안 바뀌어. 성질 안 변해요. 자, 시간이 지나도 성질이 안 바뀌는 변화가 있어요. 성질은 안 바뀌고 다른 것만 변해. 성질이 안 바뀌는 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해. 성질이 안 바뀌는 걸 물리 변화라고 해. 그럼 성질이 안 바뀌는데 그럼 뭐가 바뀌는데요? 라고 하면 아까 얼음이 물 됐어요. 물이 수증기 됐어요. 라고 하는 성질은 안 바뀌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상태만 바뀌지.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이런 식으로요. 상태만 바뀌는 거 물리변화예요. 그런가 하면 엄마가 물을 쓸어. 아무리 쓸어도 모양은 바뀌지만 모양이나 크기는 바뀌지만 성질은 안 바뀌어요. 됐어? 라고 하는 모양 같은 게 바뀌는 것도 물리변화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무슨 물질 만든 거야? 소금물을 뭐라 그래? 혼합물. 되겠어요? 이렇게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거 싸그리 물리변화야. 성질은 안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요 물이라고 하는 거의 화학식 어떻게 써? 물. 어떻게 쓸까요? H2O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수소라는 원자 두 개와 산소라는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한 방울이라고 하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물이 고체 상태일 때는요. 물방울이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됐어? 자, 그랬다가 얘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자, 입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건 고체인데 이건 뭐야? 액체예요. 가장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기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물질의 성질을 만드는 이 입자의 종류는 바뀔까? 이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드는 입자 H2O는요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H2O. 됐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도 이 물질은 H2O라고 하는 그 입자. 됐어? 자, 얘가 가장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도 H2O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물의 분자식은 H2O야. 그래서 수소 2개와 물이 하나가,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건데, 이 분자의 종류가 안 바뀌니까 성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변화는요, 고체가 액체가 되던 액체가 기체되던 단지 분자들의 배열만 달라져요. 규칙적이었다가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물리 변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겁니다.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종류는 일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자들 이루는 분자들의 배열만 바뀌는 거지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 모양 변화, 혼합을 만드는 거, 어떤 이 세 가지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종류는 안 바뀐다고.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런 변화를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한다고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 이제 성질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성질도 변해. 성질이 변합니다. 물질이 변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확 바뀌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이런 변화를 중3 때 배우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성질이 바뀌는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한다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조금 전에 얘기했어. 뭐라고 한다고? 분자. 그럼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달라진다는 얘기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요 수소라고 하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수소 기체가, 얘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거든요. 이게 산소 기체와 만나요. 그래서 산소 기체와 결합시키는데, 산소는 원래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요, 꺼져가는 불씨도 잘 살려냅니다. 자,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성질은 전혀 달라. 수소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폭탄 만들어. 근데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살려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불이 활활 잘 타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둘을 같은 공간에 집어넣고요, 내가 자극을 확 하고 주면 이 둘이 결합을 해서 뭐 만들어지냐면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져요. 되겠어? 근데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 속에는 수소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수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분자의 성질과 산소끼리만 결합되어 있는 분자의 성질과, 그래서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결합되어 있을 때 전혀 다른 분자가 됐을 때 성질이 전혀 달라. 얘는요, 불 갖다 대면 불이 펑 하고 터지지도 않고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불을 갖다 대면 불을 꺼트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확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화학 변화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180도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걸 화학
화학 변화라고 한다. 자, 성질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건 성질을 결정하는 분자의 종류가 H에서 H2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변했구나. 그래서 성질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됐어? 그래서 성질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갖습니다. 얘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지만 얘는 불꽃을 꺼뜨려버려요.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는 거 분자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자, 이러한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는 화학 변화의 그럼 대표적인 예는 뭐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예로는요. 꼬맹아, 내가 종이를 태워. 자, 얘기해봐. 어떤 물질을 태운다는 걸 멋진 말로 뭐 시켰다 그래? 연소시켰다 그래요. 되겠어? 태운다는 걸 과학에서는 연소시켰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자, 태울 때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종이와 같은 꼬매가 비금속을 태워보자. 우리 책에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의 교과서별로 예를 들어줘요. 그 비금속의 대표적인 예를 양초를 태웠어요 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양초 대신에 종이 태웠어, 나무 태웠어 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비금속 태운다는 거잖아요. 되겠어? 이 비금속을 태울 때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물질이 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뭐요? 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어떤 기체? 산소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양초가 탄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 양초가 타는데 비금속 물질의 99.9%는요. 그 비금속, 어떤 비금속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반드시 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니? 수소입니다.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얘입니다. 누굴까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뭡니까? 탄소입니다. 되겠어? 자, 비금속 물질의 99%는 탄소와 수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양초여도 종이여도 나무여도 하다못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도요. 우리도 비금속이에요. 되겠어? 우리를 태워도 우리 몸의 대다수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태운다는 얘기예요. 됐어? 이렇게 태우면요. 이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물질 속에 들어있는 수소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우리가 외운 거 뭐 만들어질까요? H2. 얘 누구죠? 물이요. 또요. 산소가 탄소가 만나서 우리가 아는 거 뭐 만들어질까요? 이산화탄소, CO2 만듭니다. 너네가 숨 쉴 때 나오죠. 됐어? 그래서 비금속을 태우면 비금속이 타면서 90% 이상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재 무시. 됐어? 그래서 비금속을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물은요 수증기로 발생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요. 되겠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과 이산화탄소가 양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니? 이거 모아서 태우면 또 잘 타니? 아니죠.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 겁니다. 되겠어? 이게 대표적인 화학 변화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번째요. 금속을 태울 거예요. 아까 주기율표에서 뻑큐 안에 들어있는 게 금속입니다. 자, 그 금속을 태울 건데 금속 중에 대표적으로요. 우리 주기율표상에는 없지만 자, 철을 태울 수도 있고 구리를 태울 수도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다 가능합니다.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건 구리를 태우는 겁니다. 구리를 원소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물론 CU. 그래서 뒷부분에 구리 태우는 것도 써져 있어요. 자, 구리를 태운다는 건 똑같아요. 금속을 태워도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결합시키는 거야? 산소와 결합시키는 거야. 산소 기체와 결합을 시키면 얘가 구리에 달라붙어서 됐어? 자, 산소가 달라붙은 구리,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순수한 구리는요, 전선 속에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됐어? 근데 산화물이요,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절대 안 통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는 대표적인 게 물질을 태우는 겁니다. 연소시키는 거. 됐어? 자, 근데 선생님이 조금 수준 있게 설명해 볼게요. 자, 꼬맹아, 우리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어떤 물질이, 됐어? 그냥 퉁쳐서 A라고 쓸게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산화물 이렇게 해요. 산화물질, 산화물. 됐어? 이렇게 됩니다. 산화물이 됩니다. 자, 이때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를 우리는 통틀어 이거를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지금 고등학교 용어를 그냥 막 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내용은 고등학교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때 산소가 A라는 물질이랑 결합할 때요, 꼬맹아, 이게 빠르게 달라붙을까 천천히 달라붙을까 이거거든요. 산소가 어떤 물질에 빠르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나게 천천히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달라붙어도 AO2, 천천히 달라붙어도 AO2, 결과는 똑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말은 다릅니다. 산소가 어떤 물질에 대단히 빠르게 확 달라붙으면 이때 AO2도 만들어지지만 이때 빛과 열이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A의 산소가 빠르게 달라붙는 것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A 탄다! 연소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연소됐다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A에 산소가 천천히 달라붙으면 이때는 빛과 열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AO2만 생겨요. 그러면 이것도 탔다라고 표현할까? 아니죠. 탈려면 열도 발생하고 빛도 막 발생해야지. 화재 났어요, 불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빛도 열도 안 나와. 엄청 산소가 천천히 달라붙어서. 그럼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했다고 할까? 이건 타요라고 알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녹슨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다라는 것과 연소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생긴 물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산소가 빠르게 달라붙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탄다, 연소됐다라고 하고요, 천천히 달라붙는 걸 우리는 녹슨다 또는 부패된다. 금속이면 녹슬었다 그러고요, 비금속이면 썩었네, 부패됐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똑같이 산소와 달라붙는 건데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다고요. 그 중에 산소가 그렇게 빨리 달라붙는 걸 연소, 천천히 달라붙는 걸 우리는 녹슨다 또는 부패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산화됐다,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이거 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어?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다 그냥 유식해 보이려고 따로따로 표현하는 것 뿐이야.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 의해서 A가 어떤 물질 됐어? AO2요. 똑같아요. 됐어? 단지 부르는 말만 달라요.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소가 일어날 때는요, 비금속은 태우면 99.9%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됐어? 자, 근데 꼬맹아, 태울 때요, 양초가 이렇게 있었다? 양초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막 태운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양초가 짧아지죠. 맞죠? 양초가 짧아지죠. 맞죠? 자, 맨 처음에 태우기 전에 양초가 100g이었는데요. 다 태우고 나니까 양초는 짧아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울에서 재보니까 질량이 30g밖에 안 남았어. 와, 질량이 뭐했니?
감소했죠. 그럼 진짜 감소할까요? 이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질량 보존 법칙. 질량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왜 100이었다가 30이 측정돼? 70 어디 갔어? 빨리 찾아봐. 뭘로요? 이산화탄소. 됐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게 빠져나간 만큼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야. 이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를 못 빠져나가게 가둬놓고 태우면 어떻게 될까? 이 양수가 아무리 줄어도 질량은 그대로 얼마? 100분이다.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금속을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생기거든요. 얘가 빠져나가니까 되게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져서 옛날 과학자들은 비금속 태우면 질량을 줄어! 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라고 얘기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태워보면 안 줄어요. 됐어? 잘못된 얘기예요. 또요. 여러분들 구리를 태워요. 이렇게 양팔 저울에다가 다음 주에 다 할 건데 그냥 들어두세요. 양팔 저울 있는데 됐어? 여기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같은 위치만큼 떨어진 곳에 똑같은 크기의 구리를 이렇게 10g씩 놓아요. 그래놓고 얘는 A고 얘는 B인데요. B 쪽만 알코올 램프로 막 태워요. 그러면 태우면 이 구리가 뭐로 바뀌니? 산화구리로 바뀌어요. 산화구리로 바뀐다는 건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무거워지겠죠. 산소가 붙은 만큼. 그래서 산화구리가 되면 구리 10g을 태웠을 때 산화구리가 예를 들어 15g 됐다고 치죠. 그럼 여기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양팔저울이 기울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비금속을 태우면 가벼워지는 거고 금속을 태우면 무거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정말 그래? 아니죠. 되겠어? 실제로 여기에 결합한 산소까지를 미리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됐어? 질량의 변화가 있니? 없어요. 됐어? 하지만 얘는 무거워진 것처럼 보인다. 왜?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그 비금속을 태우면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왜?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알겠어? 하지만 절대로 질량은 바뀌는 게 아니다. 알겠어? 어쨌든 간에 처음에 물질과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걸 승윤아 무슨 변화? 무슨 변화? 화학 변화. 맞아요. 화학 변화했습니다. 되겠어? 그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물질을 태우는 연소, 녹슨다, 부패된다, 산화된다. 이거 다 같은 말. 됐어? 이게 바로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화학 변화를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도 있어요. 연소, 녹슨다, 부패된다, 산화된다. 요 단어 말고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얘기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과를 아침에 엄마가 먹으라고 깎아놨는데 깜빡 잊고 안 먹어서 저녁 때 먹으려고 봤더니 사과가 약간 뭐해졌어요? 누렇게 색깔이 변했죠. 그거를 우리가 멋진 말로 과학에서는 갈변했어요. 이렇게 물질이 색깔이 바뀌는 걸 갈변했다 그래요. 사과를 오랫동안 놔두면 사과가 누렇게 바뀌는 게 갈변한 거고요. 또 우리 여름에는 나뭇잎이 푸른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됐어? 노랗게 단풍이 물들죠. 이것도 갈변하는 겁니다. 됐어? 그 안에 있는 색소가 화학적 변화를 한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갈변이라는 현상도 화학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예요. 됐어? 그리고 우리 뱃속에서도 화학 변화한다. 너 먹을 때는 음식을 먹지. 하루 이틀 지나면 뭐 나와? 똥 나오지. 그럼 음식하고 똥은 같은 성분일까 다른 성분일까? 다른 성분이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음식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내가 호흡해요. 이거 다 화학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소화된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하는 과정. 됐어? 이거 다 화학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번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광합성과 호흡 배웠잖아요. 그거 다 화학 변화입니다. 생물의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걸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고,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 성질을 결정하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하면 분자의 종류가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됐어?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건 꼬맹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될 때요. 수소라고 하는 분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수소라는 분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산소라는 분자와 결합을 하는데 산소 분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결합을 해서 물이 됐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요. 원래는 됐어. 수소라는 분자가 물이라는 분자로 전혀 다른 모양의 분자로 바뀐 거죠? 됐어? 이게 화학 변화죠? 자, 근데 화학 변화를 할 때 잘 보시면 이 안에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새로운 원자 있어? 원자는 바뀌지 않죠. 이거 산소, 이거 수소. 됐어? 원자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아요. 원래 이 안에 있던 원자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분자를 만든 것 뿐이죠. 되겠어? 네. 다시 말해서 수소와 수소가 결합하고 산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다가 얘는 산소가 누구랑요?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원자가 수소끼리 결합하고 있다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사실은 물질의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어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분자를 만드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이걸 화학 변화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물리 변화는 무슨 배열이 바뀌는 걸까? 물리 변화는 무슨 배열이 바뀐다 그랬어? 분자 배열이 바뀌는 거죠. 이게 상태입니다. 근데 화학 변화는 무슨 배열이 바뀌는 거야? 분자 배열. 네,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야. 이 단어 기억해.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바뀌는 거고요. 화학 변화는 분자를 만드는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되겠어?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이러한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던 아니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던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있어. 물리 변화를 할 때, 화학 변화를 할 때 어떤 변화를 해도 절대로 안 바뀌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소라는 원자가 없어졌니? 산소라는 원자 없어지니? 안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물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뭔지 아세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던 이 원자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거지. 새로운 원자가 태어나거나 원자의 개수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절대 바뀌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의 원칙, 어떤 일이 있어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 원자, 수소 원자가 10개 있어서 아무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도 그 물질 속에 수소 원자는 10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배열만 바뀌어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이해돼? 이해되겠니? 승윤아 이해돼? 근데 네. 여기 개수가 일정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네모가 하나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이거 개수 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될 때요. 이렇게 되면 산소 원자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그래서 똑같이 얘도 똑같이 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똑같이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산소 원자 2개는 이제 맞죠? 근데 수소 원자는 몇 개였어야 돼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총 4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수소 분자라고 하는 애가 한 덩어리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을 만들 때는 수소 분자 몇 개? 2개. 산소 분자 몇 개가 만나서? 하나가 만나서. 그래서
됐어? 물 분자 몇 개를 만드는 거야? 2개를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배울 화학 반응식이야. 됐어?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절대 안 바뀝니다. 됐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서 물질이 만들어질 때요. 무조건 수소 분자 하나에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지 않아요. 물을 만들려면 수소 분자는 2개 있어야 됩니다. 수소 분자 2개에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 2개 만듭니다. 알겠어? 라고 하는 걸 오늘 배울 거예요. 되겠어? 원칙입니다. 절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바뀔 수 없다.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이때 물리 변화는 성질이 안 바뀌어야 되니까 단지 분자의 배열만 바뀌어서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지만 화학 변화는요. 됐어?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겁니다. 그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는 건 됐어?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결합했니? 라고 하는 원자의 배열이 바뀝니다.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한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첫 번째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꼬맹아. 물리 변화는요. 자, 밑줄 쳐.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밑줄 치고요. 거기다 써야죠. 분자의 종류는 일정이라고요. 성질을 갖는 게 분자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죠. 그거에 대표적으로 모양 바뀌는 거요. 엄마가 됐어. 사과를 깎아주는 거. 됐니? 그 다음에 그 옆에 상태 변화하는 거. 아이스크림 같은 게 녹는 거. 프라이팬에 버터 집어넣어서 버터를 녹이는 거. 이런 거 다 물리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더니 잉크가 퍼지는 확산이 일어나요. 냄새가 퍼지는 확산이 일어나요. 소금이 물에 녹는 용해가 일어나요. 이거 다 성질은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 물리 변화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화학 변화요. 자, 화학 변화에 밑줄 쳐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다. 성질이 바뀐다는 건 밑줄 치고 쓰셔야죠.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양초를 태우는 열과 빛이 발생한다. 거기다 가로치고 써요. 이거 연소죠, 연소. 그 다음에 그 옆에 앙금생겨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들 앙금이라는 걸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입자가 갑자기 없다가 생겨. 이게 앙금이에요. 물에 녹지 않는 입자를 앙금이라고 해요. 됐니? 네. 그래서 우리 밀가루를 물에다가 넣어도 밀가루는 물에 안 녹죠. 걔를 앙금이라고 해요. 됐어? 앙금이 없다가 갑자기 앙금이 생겨.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되겠어?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해요 라고 하는데 꼬맹아 우리 발포 비타민 물에 넣으면 갑자기 물에서 기포가 확 생기면서 녹죠. 그래서 이렇게 없던 기포가 생기는 것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기체 물질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도 화학 변화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색깔, 냄새, 맛 등이 바뀌어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철이 밑줄쳐 녹슨다. 녹슨다가 연소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단지 산소가 달라붙는 속도가 달라서 녹슨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이 익는다 밑줄 거기다 갈변이라고 쓰시면 되죠. 어떤 책은 순하게 과일이 익어요 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어떤 책에서 갈변해요 라고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자, 김치가 쉬어간다.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쉬었네? 우리 꼭 부패라고 그래요. 부패 또는 발효. 그래서 좋게 썩으면 발효, 나쁘게 썩으면 부패. 이거 다 같은 말이야. 됐어? 이거 다 산업 아니야. 자,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바뀝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갈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물리 변화의 입자 변화, 됐어? 물질 변화. 그 중에서 물리 변화 보시면요. 물리 변화는요.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요. 원래는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생긴 분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는데 자,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분자들이 느슨하게 막 퍼져 있어. 그래서 고체가 뭐 됐다는 거야? 기체됐다는 거야. 상태만 바뀐 거지. 분자의 종류는 달라졌니? 안 달라졌니? 안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이건 물리 변화입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요. 맨 처음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들이 있었는데 물질을 변화시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분자가 이런 분자가 이런 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고요. 이게 화학 변화라고요. 되겠어? 이렇게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요.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물리 변화는 밑줄 쳐요.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 화학 변화는 그 옆에 밑줄 쳐요.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되겠어?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네모박스 채우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문제랑 두 개 다 하십니다. 다 풀었으면 뒤에 있는 답안지 꺼내서 채점까지. 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진도표 보여드렸죠? 거기 보시면 8월 2일날 우리 학원 방학이야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수업 없어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진도표도 잘 보시면 어느 날 수업이 있고 없고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얘들아, 프라이팬에 돼지고기 넣고 엄마가 돼지고기 구워줘.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화학변화야. 그래서 달걀을 삶아줘. 달걀이 익기 전과 익은 후가 달라. 단백질은요, 열을 가하면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굽는 것도 그 화학변화야. 물리변화 아니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되고요. 11페이지 채점 다 하셨죠? 수빈아, 채점이 됐을까? 자, 11페이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점이 다 되셨어요? 자, 이 중에서 질문을 해요. 돼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자, 여기에서요. 2번 문제에 별표 치시고요. 학교에서는 맨날 얘 나옵니다. 그래서 얘 나오고 다음 중 같은 변화가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4번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2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4번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도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있는 12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우리 요거 한번 봐요. 자, 16페이지 오셨어요. 16페이지에 1번부터 11번까지 해보세요. 16페이지 1번부터 11번까지. 원자는요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가장 작은 자 요거 수소 하나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분자 됐어? 이런 식으로요. 네.
하면서 중간중간 설명해 줄게. 조금씩 나이 먹으면 아직도 더 나은 것 같아. 다른 사람 채점까지. 수빈이 다 풀었니? 11번까지. 지금 11번 풀었네. 네.
자, 16페이지요. 16페이지 1번부터 11번까지 하셨어요. 그 중에서 11번 문제 있잖아요. 11번 문제. 그 11번 문제가요. 14페이지 잠깐 오시죠.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어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의 원소 기호가 Mg입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뜻이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쓰면은 읽을 수 없으니까 각각의 원소들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걸 원소 기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는 Mg입니다. 자, 이 마그네슘은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이 정말 내가 모양만 바뀌면 성질 안 바뀌어?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덩어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1번. 그리고 이 마그네슘을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구부려. 그래서 모양이 바뀌게 만들어라. 자, 그런 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그네슘을 태워. 됐어? 네. 그래서 까매진 탄 마그네슘이 있어. 여기 3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구부린 거. 이건 태운 거. 자, 생각해봐. 구부리면 물질의 성질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 거야. 이거 물리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모양만 바뀐 거야. 태우면 성질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거야. 이거 화학 변화했을 거야. 자, 금속을 태우면 뭐 된다 그랬어? 산화 금속 된다 그랬지.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됐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마그네슘과 성질이 전혀 달라 라고 우린 상상을 하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증명해야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실험은. 됐어? 그래서 첫 번째요,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전기를 흐르게 해요. 전기 전도도를 확인할 거야.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전기가 엄청 잘 흘러. 그럼 구부린 마그네슘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전기가 잘 흘러요. 성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태운 마그네슘 어떻게 될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기 전도도가 낮아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성질이 같은데 얘네들하고 얘는 성질이 다르네. 성질이 변했나 봐.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떨어뜨리냐면 염산. 염산을 다른 말로 염화수소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염산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다가 산소 물질을 떨어뜨리면 금속이 확 하고 녹습니다.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습니다. 엄청 잘 녹아요.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산성을 떨어뜨릴 때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염산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얘가 막 기포가 발생해서 녹는다. 근데 이때 기포가 뭐란 얘기야? 선생님 말로 들으면 수소라는 얘기야. 그럼 수소끼리 어떻게 알아? 수소 냄새 있어? 색깔 있어? 없죠. 그러니까 뭐 갖다 댄다고요? 불 갖다 대서 펑 소리 나면 이 새끼 수소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니까 기포가 막 발생하는데 그 기포에다가 내가 불꽃 갖다 대니까 펑 하고 터졌어. 수소 기체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 구부린 마그네슘에다가도 염산을 떨어뜨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태운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요. 기포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거 안 생깁니다. 됐어?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얘네들하고 성질이 전혀 다르게 바뀐 거야? 이거 확인하는 실험이야. 되겠어? 그거를 14페이지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14페이지에 1, 2, 3번 문제 풀어. 염소가 물질 태운다. 태우면서 산소가 가면 열과 빛 변이가 있잖아요. 근데 철이 녹슬면 열이랑 빛이 안 생기는데 왜 녹슬어요? 네, 산소가 천천히 결합하기 때문에 열과 빛이 발생하지 않고요. 똑같이 산화 처리되는 과정은 맞아요.
기포와 열이 발생하려면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똑같은 에너지가 나와도 천천히 분산돼서 나오면 빛과 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차이예요. 자, 14페이지에서 질문. 뭐가 14페이지에 몇 번에 1번에 5번? 자, 구부린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을 타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모두 기포가 발생하니 라고 했는데 구부린 마그네슘을 태우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태운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아까 문제 푸셨던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11문제요. 1번부터 11번까지 질문. 10번이요. 또요. 다른 질문 없어요. 10번 볼게요. 설탕을 약한 불로 가열하면 녹는다라고 했는데 꼬맹아, 설탕을 불에 가열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시우야, 태운다는 것과 녹는다는 표현이 있을 거거든. 설탕을 태웠다라고 표현하면 그거 화학 변화야. 근데 여기서 설탕을 그냥 녹였다 그랬으니까 상태 변화야. 물리 변화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설탕 나오면 무슨 변화예요? 이런 거 무식한 짓이야. 그래서 설탕을 녹였다 그러면은 이거 물리 변화고요. 그래서 설탕을 태웠다 그러면 화학 변화야. 근데 얘는 설탕을 녹였다 그랬으니까 물리 변화를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액체 설탕을 더 오래 가열하면 설탕이 여기서 밑줄처럼 타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설탕이 탔어요. 그래서 검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화학 변화였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시우 너는 몇 번이라고 했어? 몇 번? 2번. 가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물리 변화니까. 자, 근데 5번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화학 변화니? 아니야. 됐어? 나만 화학 변화고 가는 물리 변화여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되게 괜찮은 거야. 똑같은 설탕이 나왔는데 똑같이 불에다가 넣어서 녹일 거냐 태울 거냐 요 두 단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시험에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야. 다른 질문? 없어요. 자, 10분만 끊었다가 두 번째 내용 갈게요.